안녕하세요. 조은정입니다. 오늘은 조경기능사 기출문제 2014년 4회 그리고 5회 풀이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2번부터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번 도면 작업에서 원의 반지름을 표시할 때 숫자 앞에 사용하는 기호는 반지름 기호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1번은 파이라고 말하고요. 2번 D, 3번 R, 4번 델타입니다. 여기서 파이랑 D는 직경, 지름을 말하고요. R이 반지름을 의미합니다. 세 가지 모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3번입니다. 짐을 운반하여 하는데 같은 크기의 짐을 포장했을 때 가장 덜 무겁게 느껴지는, 덜 무거워 보이는 색을 골라라입니다. 색의 무게감이 있는데 밝은 색이 가벼운 무게감을 느낄 수 있다 입니다. 1번 다갈색, 2번 크림색, 3번 군청색, 4번 쥐색. 나머지는 다 어두운 색 계열이고 크림색이 명도가 높은 밝은 색 계열이죠. 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8번입니다. 수도원 정원에서 원로의 교차점인 중정 중앙에 큰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을 뜻하는 것은, 수도원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회랑으로 둘러싸져 있고 흉벽으로 막혀 있고 교차점, 수로로 교차를 하게 되는데 이런 걸 사분원 양식이라고 했고요. 가운데 교차점을 파라디소, 읽으면 파라디소라고 하여서 그 점에 큰 나무라든지 연못이나 수반 이런 것 등을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9번 문제인데요. 위험을 알리는 표시에 가장 적합한 배색은 역시 색상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서 색상 문제 많이 기출되죠. 네, 보시면 1번 흰색과 노랑, 좀 유사색이라고, 명도가 높은 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노랑과 검정, 이것은 두드러져 보이겠죠. 노란색이 상당히. 3번 빨강과 파랑, 그리고 파랑과 검정인데요. 먼 거리에서 잘 보여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둘의 명도 차 또는 색상 차, 이런 것이 큰 색이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명시성이 높다고 하는데, 노랑과 검정의 배색이 명도와 색상 차이가 커서 명시성이 높습니다. 명시성이라는 용어, 그리고 노랑과 검정의 배색이 표지판에 많이 쓰인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물체의 앞이나 뒤에 화면을 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시점에서 물체를 본 시선과 그 화면이 만나는 각 점을 연결하여 물체를 그리는 토상법은, 조금 말로는 이해하기 힘든데요. 어떤 물체가 있고요. 이런 물체가 있고 그 앞면이나 뒷면에 화면을 놓은 것으로 생각해서 시점에서 물체까지의 거리를 고려해서, 시선을 고려해서 소점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본 화면이라고 치면 물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각 점을 연결하게 됩니다. 각 점을 연결해서 물체를 그리게 되는 투상법은, 이런 것들을 투시도법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5번 보시겠습니다. 스페인 정원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건물로서 완전히 둘러싸인 가운데 뜰 형태의 정원, 중정식을 얘기하죠. 맞는 얘기고요. 2번 정원의 중심부는 분수가 설치된 작은 연못을 설치하였다. 주로 그랬죠. 3번 웅대한 스케일의 파티오 구조의 정원. 보시면 파티오 구조는 웅대한 스케일랑은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건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아늑한 공간이기 때문이고요. 난대성, 열대성 수목이나 꽃나무를 화분에 심어서 중요한 자리에 배치하기도 하였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16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문제인데요. 수목 재료가 나왔죠. 농나무과로 봄에 가장 먼저 개화하는 수종을 물어봤습니다. 일단 개화 시기를 살펴보자면 치자나무는 5, 6월, 호랑가시나무도 5, 6월입니다. 3번 생강나무가 봄에 아주 일찍 피죠. 일단 두시고, 4번 무궁화는 여름에 피죠. 일찍 꽃피는 나무는 생강나무밖에 없고 농나무과도 생강나무 뿐입니다. 농나무과 소종들이 향이 진하게 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생강나무도 향이 주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소종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1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콘크리트용 혼화 재료로 사용되는 고로슬래그 미분말 설명 중 틀린 것은 슬래그 혼화 재료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사용한 콘크리트는 보통 콘크리트 내부의 세공경, 공극이 작아져서 스밀성이 향상된다. 그렇죠. 이런 혼화 재료들은 다 미세한 입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밀성, 어떤 강도, 그리고 장기 강도죠. 그리고 워커빌리티가 좋아진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2번 보시면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플라이애시나 실리카 흉에 비해 포틀랜드 시멘트와의 비중차가 작아 가볍다는 얘기죠. 혼화재로 사용할 경우 혼합 및 분산성이 우수하다. 예, 맞는 얘기고요. 3번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혼화재로 사용한 콘크리트는 염화물 이온 침투를 억제하여 철분 부식 억제 효과가 있다. 내식성이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화학 저항성이 커진다. 예, 이런 효과가 고로슬래그 미분말에 있고요. 4번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혼합률을 시멘트 중량에 대하여 70% 혼합한 경우 중성화 속도가 보통 콘크리트의 2배로 감소한다. 이것은 틀린 얘기로요. 보통 혼화재를 사용하게 되면은 중성화 속도가 좀 더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콘크리트 성질은 알칼리성인데요. 다른 재료를 섞게 되면 알칼리성이 줄어들겠죠. 그것이 중성화 속도가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네, 다음 문제 20번 보시겠습니다.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혼화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앞에서는 혼화재, 중량배합에 관계되는 첨가물이고 이번에는 중량배합에 관계되지 않는 혼화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틀린 설명을 고르시면 되겠는데요. 1번 콘크리트용 응결경화 조정제는 응결경화 속도를 촉진시키거나 지연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혼화재이다. 이런 종류가 있었죠. 지연제, 응결경화 촉진제 맞고요. 2번 촉진제는 그라우트에 의한 지수공법 및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에 사용된다. 이런 것들은요. 틈 사이에 충전재를 주입하는 그런 종류가 필요하고 촉진제와는 거리가 좀 멀다. 팽창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지연제는 조기경화 현상을 보이는 서중 콘크리트나 수송거리가 먼 레디믹스드 콘크리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레미콘을 말하죠. 이런 것들은 지연제를 쓴다. 맞고요. 급결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조기 강도 증진은 매우 크나 장기 강도가 일반적으로 떨어진다. 맞는 설명입니다. 네, 다음 24번 보시겠습니다. 역시 조경 수목 문제인데요. 다음 설명이 적합한 수종은 1번 교목이고 꽃이 화려하다. 여기서 버드나무 같은 것은 전나무 같은 것 주로 우리가 꽃을 화려하게 감상하진 않죠. 1번 아니면 4번 중에 전정을 싫어하고 대기오염에 약하며 토시를 가리는 결점이 있다. 일단 여기서 벽오동은 제외되겠습니다. 전정에도 강하고요. 어느 토질에나 잘 견디는 편입니다. 왕벚나무가 전정을 싫어하는 나무로 대표적입니다. 꼭 알고 계셔야 하고 자주 출제되었으니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25번 문제인데요. 다음 설명하는 열경화수지는 첫 번째부터 보시면 강도가 우수하고 베이클라이트를 만든다. 두 번째 내산성, 전기전연성, 내약품성, 내수성이 좋다. 세 번째, 내알칼리성이 약한 결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내수합판, 접착제 용도로 사용된다. 여기서 큰 힌트가 있는데요. 주로 목재 접착제 용도로 쓰이게 되는 수지는 페놀, 그리고 요소계 수지가 되겠습니다. 메타아크릴 수지, 염화비닐계 수지 이런 것은 일단 접착제 용도로 주로 쓰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 둘 중에 강도가 우수한 것은 페놀이 더 우수합니다. 요소는 페놀보다는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답은 그래서 페놀 수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메타아크릴과 염화비닐은 열가소성 수지입니다. 그래서 열경화 수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둘 중에 페놀 수지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26번인데요. 곰솔, 해송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곰솔, 해송 또는 다른 이름 흑송도 있습니다. 이름을 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1번
동화는 붉은색이다. 겨울눈이 붉은색이라는 얘기인데요. 동화. 이 흑송의 겨울눈은 흰색입니다. 예. 이 점이 소나무류에서 가장 큰 차이인데요. 소나무류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적송이라 그랬죠. 가장 흔한 것 소나무. 이것은 붉은색입니다. 겨울눈이. 예, 그리고 흑송이 백색이고요. 겨울눈이. 눈 색깔의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틀린 설명 일단 1번이 되겠고요. 숲이는 흑갈색이다. 그래서 흑송이라고 불리고요. 해안 지역에 평지에 많이 분포한다. 그리고 줄기는 한 해에 가지를 내는 층이 하나여서 나무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주로 소나무류는 마디를 보면 나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28번 보시겠습니다. 합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합판, 베니어 합판이라고도 주로 하고요. 베니어란 원래 목재를 얇게 켠 것, 얇게 해서 만든 것을 말하고 이것을 단판이라고도 합니다. 맞고요. 슬라이스드 베니어는 끌로서 강목을 얇게 절단한 것으로 결을 장식용으로 이용하기에 좋은 특징이 있다. 보시면 슬라이스드 베니어 얇게 슬라이스 이런 뜻이 있죠. 예, 절단해서 결을 이용하는 주로 구조재 이런 것보다는 그런 용도가 있다. 다음 3번 보시겠습니다. 합판의 종류에는 섬유판, 조각판, 그리고 적층판. 섬유판, 조각판은 맞는데 적층판, 강화 적층제 이런 것은 합판의 종류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합성수지 그리고 섬유기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절연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합판의 특징은 동일 원재로부터 많은 장목이 아니라 정목입니다. 못하고요. 정목판과 결무늬판을 제조할 수 있다. 정목판 또는 무늬결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목판은 이렇게 세로줄로 이렇게 일정하게 결이 나타나는 거고요. 무늬결은 아름다운 그런 곡선형의 무늬가 나타나는 그런 판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팽창, 수축 등에 의한 결점이 없죠. 예, 단판을 여러 개 겹쳐서 만들기 때문에 방향에 따른 강도도 차이가 없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다음 문제 31번 보시겠습니다. 질량 113kg의 목재를 절대 건조시켜서 100kg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건량 기준 함수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분을 함유한 상태에서 113kg이었는데 건조시켰더니 100g이 됐습니다. 그럼 그 수분의 양은 13kg이 되겠죠? 네. 일단 이것을 알고 절대 건조 중량을 안다면 함수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절건 중량분의 수분의 무게, 함수량이기 때문 함수량이기 때문이죠. 곱하기 100분율로 나타나겠죠. 점검 무게는 113kg. 그래서 함수량은 13kg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약 13%가 나오게 됩니다. 113kg이 아니라 100kg이죠. 정건량 기준이니까. 네, 정건량 기준의 무게는 100kg 중에 13kg이 수분이었다면 그러면 함수율은 13%.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37번 보시겠습니다. 식물의 아래 잎부터 황화 현상이 일어나고 심하면 잎 전면에 나타나며 잎이 작지만 잎 수가 감소하고 초본류의 초장, 길이가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키가 작아지고 조기 낙엽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비료 결핍의 원인, 어떤 비료와 관련이 있는가? 비료의 결핍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황화 현상, 대표적인 게 황화 현상 아래 잎부터 나타나고요. 잎수 그리고 길이 이런 것들이 작아진다. 이런 것들은 생장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생장과 관련이 있는 것, 이것은 질소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질소 같은 경우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38번으로 보시겠습니다. 38번 뿌리분의 크기를 구하는 식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설명 없이 그냥 공식을 외우라는 그런 문제인데요. 설명을 해드리자면 N 그리고 D의 용어를 알고 계셔야겠죠. 외우시더라도 N은 여기서 그 근원직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D는 상수를 얘기하는데요. 상수가
그 낙엽수와 상록수의 그 일정 비율을 곱하는데 뭐 4에서 5, 3에서 4 이 정도로 비율을 곱해줍니다. 상수. 예, 그래서 낙엽수, 상록수의 상수가 틀리게 됩니다. D는 상수. 그래서 근원직경에 3을 빼고요. 거기에 상수를 곱해준 다음에 24를 더하면 뿌리분의 크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센티미터 기준으로 합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39번 보시겠습니다. 제초제 1000ppm은 몇 프로인가? 이거 농약 해석하는 문제인데요. ppm이라는 단위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ppm은 100만 분의 1을 뜻합니다. 그래서 100만 분의 1000이 되는 겁니다. 100만 분의 1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단위 자체가 그러면 100만 분의 1000을 다시 백분율을 바꾸면 계산하면 0.1%가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41번 보시겠습니다. 저온의 해를 받은 수목의 관리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저온의 해, 뭐 추위에 의해 해를 받았다는 얘기죠. 틀린 것을 고르시면 되겠는데요. 1번 멀칭은 수목 밑에 부분에 더 돋아주는 것입니다. 이런 흙으로 싸는 그런 방법은 보온에 효과가 있는 방법이고요. 2번 바람막이 설치인데요. 바람막이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이렇게 지피나 뭐 어떤 울타리 같은 바람막이를 설치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3번 광전정과 과다한 시비는 저온 피해의 원인이 됩니다. 이것은 답이 틀립니다. 관리 방법이 아니라 저온 피해의 원인, 과다 시비 이런 것들이 저온기에 더욱 피해를 크게 합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2번 보시겠습니다. 더운 여름 오후에 햇빛이 강하면 수간의 남서쪽 숲이가 열에 의해서 피해가 되는데 피해가 생기는데 터지거나 갈라짐의 현상에 피해가 있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런 것 대표적인 더위에 의한 해, 고온에 의한 해, 피소라고 했습니다. 일소 또는 볕대기라고 하고요. 조상, 한상, 상열 이런 것들은 잠시만요. 네, 이런 것들은 그 추위에 의한 피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49번 보시겠습니다. 콘크리트 혼화제를 또 물어보고 있는데요. 내구성과 워커빌리티를 향상시키는 것은 보시면 혼화제의 종류를 고르시면 되겠는데 감수제, 경화촉진제, 지연제, 방수제 모두 혼화제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지연제는 늦게 굳게 하는 거, 경화촉진제는 빠르게 굳게 하는 것이고요. 감수제나 방수제 중에서 내구성과 워커빌리티 개선은 감수제가 효과가 있습니다. 방수제는 방수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네, 다음 52번 보시겠습니다. 기초 토공사비 산출을 위한 공정. 토공의 공정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1번 터파기, 2번 되메우기, 3번 정원석 놓기, 4번 잔토 처리입니다. 이거는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적산 내용 중에 토공을 산출해내는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종종 나오고 산업기사 기사를 준비할 때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터파기는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보통 흙을 파내게 된다고 했었죠. 기초를 묻기 위해 파내는 것이고요. 이렇게 터파기를 해서 흙을 파내어 놓으면 여기에 기초를 또 묻게 되겠죠. 기초를 묻고 나서는 다시 이 흙에서 기초를 묻고 남은 부분을 처리합니다. 메우는데 이것을 되메우기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만큼은 남아서 썼지만 이만큼의 흙은 어디다 갖다 버리거나 처리를 해야 되는 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메우기 하고 남은 흙의 양이 잔토 처리 양이 됩니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용어를 3번 정원석 놓기가 관련이 없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53번 보시겠습니다. 공정표에 대한 내용인데요. 횡선식 공정표의 장점을 골라라고 합니다. 설명을 보시면 1번 신뢰도가 높고 전자계산기에 이용이 가능하다. 이것은 횡성식 공정표가 아니라 네트워크식 공정표의 특징에 가깝습니다. 2번 각 공정별의 착수, 종료일이 명시되어서 판단이 용이하다. 명시성이 좋다. 한눈에 잘 보인다. 일목요연하다. 이것이 횡선식 공정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2번이 되겠고요. 3번 바나나 모양의 곡선으로 작성하기 쉽다. 이것은 책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횡선식 그리고 네트워크식 바나나 곡선 이런 으로
공정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나나 공정표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설명이고요. 4번 상호관계가 명확하고 주 공정선의 일에는 현장 인원의 중심 배치가 가능하다. 이건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형식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5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토양 변화에서 최적비는 L과 C로 나타낸다. 토양 변화율에 대한 문제겠죠.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L값은 경암보다 모래가 더 크다. 보시면 경암은 단단한 암석을 얘기합니다. 모래는 부서진 그런 모래죠. 보시면 경암은 L값이 훨씬 큽니다. 모래보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파서 내서 이 부피가 늘어난 비율이 L값인데 큰 덩어리를 파낸다면 경암 같은 경우 더 부피가 많이 늘어나겠죠.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2번 C는 다져진 상태의 토량과 자연 상태의 토량의 비율이다. 보시면 C라고 하는 값 자체가요. 자연 상태 토량 분의 다져진 상태의 토량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그 비율이 그 감소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얘기고요. 앞에서 L값이 경암보다 모래가 더 크다. 모래가 더 크다 틀린 얘기죠. 경암이 크다고 했죠. 예, 그래서 답이 일단 1번입니다. 3번 성토, 절토, 사토량의 산정은 자연 상태의 양을 기준으로 한다. 일단 이것은 뭐 이 운반량 이런 거 말고 이런 걸 정할 때는 자연 상태 양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고요. L은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과 자연 상태의 토량의 비율이다. 같은 얘기죠. 2번과 4번이 자연 상태 토량 분의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을 비율로서 나타냈기 때문에 여기 뒤에 단위가 없습니다. 그쵸? 비율로서 나타내서 L값 증가율을 알게 됩니다. 요 L과 C의 개념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9번 보시겠습니다. 59번 농약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중 목적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번에는 응애류에만 효과가 있는 것은 살충제, 살균제, 살비제, 살초제 중 살비제가 응애류에만 효과가 있는 약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살충제랑은 조금 틀리다고 했습니다. 왜? 응애는 거미류, 거미강입니다. 거미강에 속하는 그런 동물이고요. 동물? 예, 그런 곤충은 아니죠. 예. 살충제는 곤충을 죽이는 그런 약제라고 했었죠. 곤충은 그 머리, 가슴, 배가 있고 다리가 6개 이런 조건이 있고요. 살비제, 거미는 머리, 배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다리가 8개고 그래서 분류가 틀립니다. 네, 여기까지 2014년 4회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이제 2014년 5회 기출문제 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직선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옳은 것을 고르는 거네요. 1번 절도가 없어 보인다. 절도가 있는 것이죠. 표현 이도가 분산되지 않죠. 예. 3번 베르사유 궁전은 직선이 지나치게 강해서 압박감이 발생한다. 2번 이게 맞는 것인데요. 베르사유 궁전 같은 것은 이제 축선을 주로 강조하는 평면 기하학식이죠. 예, 축선이 끝없이 펼쳐지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습니다. 가운데 끝없게 수로를 설치를 했습니다.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웅장함, 위압감 이런 것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색상학 문제인데 최근에 기출이 많이 되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낮에 태양광 아래에서 본 물체의 색이 밤에 실내 형광등 아래에서는 달라 보인다. 이런 조명광, 광원의 종류에 따라서 색상이 달라 보이게 되는 것, 이런 것을 메타메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타가 있는데요. 메타볼리즘입니다. 네, 뜻은 아주 틀리고요. 네, 이 용어는 조금 거리가 멀고요. 다음 문제 7번 보시겠습니다. 구조용 재료의 단면 도시기호, 도시기호라고는 잘 안 하고 표시기호라고 하죠. 네, 단면 표시기호 중 강을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것은 단면기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조용으로 재료를 쓸 때 단면 자르면 그 내부에 무늬를 넣게 되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림이 애매한데 이런 골재 같은 모양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골재 모양을 표현해서 콘크리트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2번은 석재 무늬고요. 3번이 강재, 철재 이런 무늬입니다. 네, 다음 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 문제 혹은 축척, 도면 문제 이런 것인데요. 실제 길이가 3m 이런데 축척 30분의 1 도면으로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면에서는 얼마의 수치로 나타나는가 이것입니다. 300cm에 30분의 1이므로 10cm가 되겠죠. 예. 이걸 센치로 통일을 시키거나 아니면 문제에서 답을 센치로 줬기 때문에 센치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미터로 줬으면 미터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위를 맞춰주는 것이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죠. 네, 다음 문제 13번 보시겠습니다. 채도 대비에, 역시 색상 문제인데요. 채도 대비에 주황색 글씨를 보다 선명하게 보이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바탕색으로 어떤 색이 가장 적합한가? 주황색 글씨를 선명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는 바탕색이 비슷한 그런 색상을 넣으면 안 되겠죠. 빨간색, 노란색, 유사색입니다. 안 되겠죠. 그럼 파란색 아니면 회색인데 주황색과 파란색은 보색 관계입니다. 보색 관계는 너무 산만하게 됩니다. 예, 오히려 회색이 채도가 매우 낮고 탁한 색이고 주황색은 채도가 높은 색이라서 주황색 글씨를 도드러져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회색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보시겠습니다. 건설재료용으로 사용되는 목재를 건조시키는 목적, 건조 방법 이런 것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보시면 1번부터 중량이라고 하죠. 중량 옳다고요. 중량 경감 및 강도 내구성 증진을 위해서 목적이 맞죠. 균류에 의한 부식, 벌레 피해를 예방 맞고요. 자연건조법에 해당하는 공기건조법은 야외에서 그늘에서 말리는 방법인데요. 실외에 목재를 쌓아두고 기건 상태, 공기 중과 평형한 상태가 될 때까지 건조시키는 방법이다. 그렇죠. 이 기건 상태까지밖에 말릴 수가 없겠죠. 4번 밀폐된 실내에서 가열 공기를 보내서 건조를 촉진시키는 방법은 인공건조법까지는 맞는데 증기건조가 아니라 가열 공기는 열기건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네, 22번 보시면 조경에 이용될 수 있는 상록입니다. 상록 화력 관목류의 수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1번 아베나무, 상록 화렵수 맞는데 교목입니다. 가시나무, 상록 화렵 교목 마찬가지로 교목이고요. 2번 광나무 이거 상록 화렵 관목 맞고요. 꽝깡나무 상록 화렵 관목이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백당나무 낙엽 화렵 관목 병꽃나무도 마찬가지고요. 황매화 황매화는 낙엽 화렵 관목이고 호피향나무가 낙엽 아니다 상록 화렵 교목입니다. 예. 그래서 해당하는 것은 2번밖에 없겠습니다. 네, 다음 2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종류로는 수용형, 용제형, 분말형이 있고 목재, 금속, 플라스틱 또는 이종재, 다른 종류 간의 접착에 쓴다는 얘기죠. 목재, 금속 또는 금속, 플라스틱 이런 식으로 이런 합성 수지 접착제는 합성 수지 접착제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보시면 1번 페놀, 2번 카세인, 3번 요소수지, 4번 폴리에스테르 수지 접착제. 넷다 접착제는 맞는데요. 이종 간의 접착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 접착력이 아주 우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카세인, 요소수지 이런 것들은 페놀 수지에 비해서는 접착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폴리에스테르 수지도 이것도 열 가소성 수지로 접착력, 강도 이런 건 떨어지고요. 열 경화성 수지인 페놀 수지, 접착력이 우수한 수지입니다. 그래서 이종제 간의 접착에도 쓰일 수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26번 보시겠습니다. 콘크리트 문제인데요.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아래 화학 반응식의 현상은 우리가 화학 반응식까지 외울 수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이것에서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 거냐면 CO2 탄산가스죠. 탄산가스가 어떤 것과 만나서 물 이런 것을 형성되었는데요. 탄산, 칼슘 이런 것들이 형성되었고요. 이것은
콘크리트 중에서 수산화칼슘이 탄산가스랑 만나면, 수산화칼슘이 탄산가스, 공기 중에서 공기랑 만나는 거죠. 그래서 수산화칼슘이 만들어지고, 탄산칼슘이 만들어지고 물이 증발하는, 이런 현상인데, 이런 것들을 중성화라고 합니다. 중성화. 그래서 콘크리트는 원래 그 염기성인데, 중성화, 탄산칼슘 때문에 중성화가 된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2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구상나무, 우리나라 특산 수종입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학명에 들어가 있죠. 에이비스 코리아나. 요거는 명명자고요. 이것과 관련된 틀린 설명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우리나라가 원산지이다. 맞고요. 2번 측백나무과에 해당한다. 이게 틀린 설명입니다. 어느 과? 소나무과입니다. 상록 침역 교목으로서 우리나라 어디 한라산 꼭대기 고산지대 이런 데에 사는 수종입니다. 원추형의 상록 침역 교목으로, 원추형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나무가 추 모양으로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영이 아주 일정하고 단정해서 트리 이런 용도로 각광받고 있고 수출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4번 열매는 구과로, 솔방울 모양을 구과라고 합니다. 원통형이고 길이 4에서 7cm, 지름 2, 3cm, 자갈색이다. 사실 이 구상나무는 그 원래 우리나라의 분비나무, 이런 것들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분비나무 다 똑같은데 열매 모양이 조금 틀린 겁니다. 그래서 잎과 이런 것이 다 비슷한데, 그래서 열매 모양이 조금 틀려서 다른 수종임을 비교적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 모양이 틀린 이 다른 수종이 우리나라에만 자생한다는 점, 이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29번 보시겠습니다. 자연 토양을 사용한 인공지반에 식재된 대감목의 생육에 필요한 최소 식재 토심은, 일단 이전에 최소 식재 토심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조경 재료 부분에서 나왔었는데요. 그것은 자연 토양, 자연 지반일 경우의 얘기입니다. 자연 지반일 경우 30cm, 뭐 60cm, 뭐 90cm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자연 지반의 경우를 얘기하고요. 여기서는 인공 지반의 경우에서 최소 식재 토심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앞에 책의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책의 조경 재료의 84페이지에 보시면 그 최소 식재 토심 표가 나와 있는데요. 최소 식재 토심 표가 나와 있는데, 이 표와는 조금 거리가 멀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연 지반 얘기, 이것은 인공 지반 얘기. 보시면 인공 지반에서는 여기서 문제, 대감목에서 어떤 최소 식재 토심을 갖고 있는가. 대감목, 자연 토양 45cm 이상, 인공 경량토에서는 30cm 이상입니다. 그래서 자연 토양을 사용한 인공 지반이기 때문에 45cm 이상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36번 보시겠습니다. 가지가 굵어 이미 찢어진 경우에 도복이죠. 도복. 나무가 아예 뿌리채로 뽑혀서 뒤집어지는 거죠.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지주 설치, 2번 세조임, 3번 외과수술, 4번 가지치기. 일단 이거 두 가지는 큰 나무가 엎어지는데 도움이 될 수가 없겠고요. 지주 설치, 세조임 중에서 일반적인 지주로는 어렵고 아주 크고 무거운 수종에 사용하는 당김줄이라는 지주가 있습니다. 와이어 로프랑 턴버클을 이용해 가지고 이 수종을 고정을 시키는 건데요. 크고 무거운 그런 수종의 고정에 적합하다. 2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38번 보시겠습니다. 뿌리본 굴치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분의 크기겠죠. 분의 크기는 뿌리목 줄기의 지름의 서너 배를 기준으로 한다. 보통 4배 기준으로 분의 크기를 뿌리목 그 근원직경 기준으로 4배 정도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했고요. 수목 주위를 파내려 가는 방향은 지면과 직각 방향으로 파내려 가는 것이 맞겠죠. 그래야 나중에 이런 식으로 분을 만들겠죠. 분의 주위를 2분의 1 정도 파내려 갔을 무렵부터 뿌리 감기를 시작한다. 반 정도 팠다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뿌리를 감기 시작한다. 맞고요. 4번 분 감기 전 직근을 잘라야 용이하게 작업할 수 있다.
뿌리 분열 만들 때 직근을 자르진 않습니다. 직근 말고 잔뿌리 정도를 자르는 거고요. 예, 직근은 자르지 않도록 한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41번 보시겠습니다. 합성 수지 놀이시설물의 관리 요령인데요. 플라스틱을 말하겠죠. 1번 보시면 자체가 무거워. 그렇지 않죠. 자중이 가벼운 편이고요. 균열 이런 것 좀 적은 편이고요. 예, 틀리고요. 2번 정기적인 보수와 도료 등을 칠해 주어야 한다. 네, 물론 합성수지 플라스틱도 도장을 하기는 합니다. 예, 근데 도료를 주로 칠해주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예, 3번 회전하는 축에는 정기적으로 그리스를 주입한다. 이거는 철제 시설물의 관리 요령이 되겠고요. 4번 겨울철 저온기 때 충격에 의한 파손을 주의한다. 이것이 가장 적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얼면 잘 깨집니다. 예, 그래서 플라스틱 합성수지는 관리가 필요하다입니다. 네, 다음 문제 47번 보시겠습니다. 목재를 방부제 속에 일정 시간 담가두는 방법으로 크레오소트를 많이 사용하는 방부법, 목재 방부법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방부제 속에 담근다고 합니다. 그러면 표면 탄화법은 그 표면을 살짝 태워서 그을려서 방부하는 방법이고요. 좀 약하고요. 방부가. 2번 직접 유살법 이런 거는 그 해충을 죽이는 방법이고요. 3번 상압주의법 이것이 되겠죠. 상온액 중에서 담그는 방법 상압주의법이 되겠습니다. 4번 약재 도포법은 바르는 방법입니다. 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48번 보시면 비료 문제가 나왔는데요. 과다 사용되면 병에 대한 저항력을 감소시키는 그런 해가 있어요. 예, 토양의 비배 관리 주의해야 하는 무기 성분은 토양의 비료 요소 3요소가 있었죠. 질소, 인산, 칼륨인데요. 규산은 무기 성분 그 비료 요소가 아니고요. 질소, 칼륨, 인산 중에서 과다 사용하면 저항력, 병에 대한 저항력이 없어진다. 질소고요. 그래서 추위와 병의 저항력이 감소되니까 여름 이후에는 7월 이후에는 시비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었죠. 네, 다음 5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수목의 번식 방법, 접목법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 그림과 같은 접목법은 어떤 접목법인가 입니다. 그림이 조금 애매한데요.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요. 이 나무에서 표피 가까운 부분을 벗겨냅니다. 벗겨낸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잘라서 틈을 만듭니다. 예, 잘라서 틈을 만들고 그 접목할 접수 이것은 대목이고 이것이 접수가 되겠죠. 예, 꽂아 넣는 것 이것을 이렇게 사선으로 만들어서 요 사선 부위를 여기에 묻히게끔 이런 식으로 요 틈 사이에 꽂아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벌려서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꽂아 넣을 때 여기와 이 겉의 형성층에 맞춰서 꽂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목의 껍질 부분을 쪼개서 껍질 겉부분만 살짝 쪼개서 틈을 만들어서 접수를 형성층 부분을 맞추어 꽂아 넣는 방법 박피접이라고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2번 보시겠습니다. 개화결실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정지전적의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거 아주 자주 출제되었던 문제인데요. 1번부터 보시면 약지는 길게입니다. 길게. 강지는 짧게 전정하여야 한다. 거꾸로입니다. 강지를 길게, 강지를 많이, 강지를 길게입니다. 예, 거꾸로. 약지는 적게, 약지는 짧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개화결실 목적의 정지전정과도 거리가 멀죠. 이 자체도 거꾸로 된 내용이고 개화결실과도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2번 묵은가지 병충해 가지는 수액 유동 후에 전정한다. 보시면 묵은가지 병충해 가지를 수액이 유동한 후에 조금 더 늦게 전정하는 것 맞고요. 작은 가지나 내측으로 뻗은 가지는 제거한다. 이렇게 가지를 좀 작은 가지 내측으로 뻗은 안 좋은 것들을 정리를 해야 개화결실이 더 좋게 되겠죠. 개화결실을 촉진하기 위해서 가지를 유인하거나 당근 작업을 실시하는 것도 역시 개화결실 목적의 전지전정 맞고요. 다음 문제 56번 보시겠습니다. 콘크리트의 파손 유형이 나왔는데요. 콘크리트 파손 유형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균열 대표적이죠. 금이 가는 것, 융기,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부풀어 오르는 것. 예, 이렇게 살짝 부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살짝 부어 오른 것. 예, 단차는 계단처럼 이런 식으로 끊어져서 단차, 계단식으로 끊어져서 높이 차이가 생기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요. 양생이 파손 유형이 아니라 콘크리트 치고 난 뒤 보존 관리하는 작업 자체를 얘기하죠. 네, 다음 58번 보시겠습니다. 참나무 시드름병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병해이고,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번, 피해목은 벌채, 훈증 처리를 한다. 맞고요. 자르거나 아니면은 훈증 처리를 해야 합니다. 번지기 때문에. 2번, 솔수염 하늘소가 매개충이다. 솔수염 하늘소가 참나무의 매개충이 되지는 않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틀린 답인데요. 솔수염 하늘소는 소나무 제선충의 매개충으로 유명했었고요. 참나무 시드름병은 광릉 긴나무좀이라는 매개충이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3번, 곰팡이가 도관을 막아. 도관이라는 것은 그 양분이나 수분을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그 수목 중에서 통로를 막아서 수분과 양분이 차단된다. 4번,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경기도 성남시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그 최근에 발견되고 이후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질병입니다. 이 앞에 기출에서는 그 시드름병의 병진 같은 것이 나왔는데요. 낙엽된다 이런 내용이 틀리고, 낙엽되지 않고 모든 잎이 말라 비틀어지면서 빨갛게 변하면서 붙어있는 형태로 병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역시 병의 문제인데요. 이종기생균이 생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기주를 바꾸는 것을 기주를 교대한다. 기주 교대라고 하죠. 1번이 되겠고요. 이종기생이라는 것은 두 가지 기주에서 교대해서 사는 그런 생활사를 말합니다. 2번, 중간기주는 이 두 개의 기주 중에 경제적 가치가 적은 쪽을 중간기주라고 하고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2014년 4회, 5회 문제까지 모두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